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죠. 윤미향 당선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은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 그리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의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 이제 통합당과 민주당 사이의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엔 미래한국당이군요. 미래한국당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한 기부금 모금을 독려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종호 의원이 개인 계좌로 기부금 후원 받는 거 독려하고 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을지 알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부금 단체법을 보게 되면 개인 계좌로 후원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국회의원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개인 계좌가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조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시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재단 명의로 받으시라. 그러지 않고 바로 이렇게 공유한 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욱 큰 문제는 이 김종호 의원이 이 개인 계좌 후원받은 걸 독려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너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강하게 윤미향 당선인을 두둔해버렸어요. 김두관 의원이나 이수진 당선인이나 이거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이다 몰고 가는 바람에. 근데 그리고 나서 안성 쉼터 의혹이 터지고 계속해서 여러 의혹이 터지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뭔가 선을 좀 긋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게 친일 반일이다 했던 말들을 다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이게 자승자박이 된 국면이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더 곤혹스러운 문제 같고, 오늘 최고위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진상조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윤미향 당선인이 성실하게 협조하기를 당부한다. 그러니까 개인 계좌 내역 쉽게 말하면 본인이 원하면 검찰 조사 안 가고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들 정말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언론과 야당이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해결책을 윤미향 당선인이 갖고 있는데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언론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서요. 결자 해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민주당 최고위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 잠깐 좀 짚을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 이제 한 언론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어제 저녁에 이번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용수 할머니,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시죠.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이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아울러 그래서 또 이와 같은 내용까지 포함해 이용수 할머니가 오는 25일에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면 좀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만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대구를 방문했거든요. 윤미향 당선인이 만나려고 이용수 할머님을. 근데 이용수 할머님 계속 못 만나고 있다가 19일 날 만났다는 겁니다. 10분 동안 독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잘 해결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미향 당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그 사과를 받아주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용수 할머님. 그렇게, 물론 이건 보도 내용입니다. 뭐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25일 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그때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이용수 할머님이 뭐 아무래도 받아준 듯한 뉘앙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25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용수 할머님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에 따라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 정말 용서를 했는 건지 아니면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린 건지 그 부분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양측에서 이용수 할머니 측이나 아니면 윤미향 당선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도가 어느 정도 이제 사실에 가까운지 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25일 날 만약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이 사건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즉 해명이나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덮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님이 만약에 용서하고 그걸 받아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불거진 여러 의혹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이용수 할머니 그걸 받아준다 하더라도 정치적 쟁점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게 불거졌고 의혹이 생긴 상황이, 물론 뭐 제가 의혹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횡령을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의혹이 생겼으니 이 의혹에 대해서 풀고 가는 것은 반드시 정의원 측이나 정대협 측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윤미향 당선인 이제 오는 30일부터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21대 국회, 대한민국의 또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분명히 그 책임에 대해서도 통감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요. 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의견을 표명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바가 있는데 최고위원회는 장예찬 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좀 더 강한 발언이 나올까 이런 기대를 했던 입장에서는 일단 이 정도로 지금 뭐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 의원들이나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또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같은 일을 보면서 일견에서는 예전 조국 사태가 생각이 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국 사태 때도 민주당 처음에는 조 전 장관을 엄호하다가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자 뒤늦게 당 대표가 나서서 사과를 했던 바도 있기도 한데 교수님, 이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정의기억 연대가 했던 활동이나 정대협 활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이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요. 이 사안은 본질 파악이 어려워져요.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보수 정당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이 개인적인 비리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적극적으로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그 부분을 함께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30년 동안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이 했던 많은 역할들, 이런 역할들이 부인된다고 하면 그건 이용수 할머님도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용수 할머님도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면서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가 했던 많은 일들, 그 일을 통해서 이 할머님들이 겪었던 많은 아픔들이 네.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전 세계에 이슈화 됐고 또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됐고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개인적인 비리로 지금 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적 비난과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무작정 옹호하거나 네. 아니면 이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접근해서 봐야만, 그리고 모두가 사실은 이제 그 공적인 어떤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돈들을 가지고서 활용할 때 명확한 회계 처리가 안 되는 것은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실수가 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강훈식 대변인이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 의원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 등에서도 이제 관련된 기관들에서도 이제 감사를 한다.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이제 방침을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얼마 전 있었던 발언이죠. 먼저 좀 사실관계를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내 또 유력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이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부터도요. 좀 엄중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또 중진 의원 또 일반 뭐 당원들 사이에 굉장히 좀 온도차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우선 시간을 끄는 거라고 봐요. 네. 이게 공세에 밀려서 제명 결정하게 되면 21대 국회 대승하고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수세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온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와는 다른 게 그때는 민주당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조국 전 장관을 지켜주자고 옹호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들어가 보면 윤미향 당선인 비판하고 또 안성 쉼터의 연결고리로 알려진 이규민 당선인 비판하는 글들이 옹호하는 글들보다 못지않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당선인의 위치나 정치적 위상이 조국 전 장관처럼 민주당의 어떤 핵심과는 결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논란이 계속되고 윤미향 당선인이 명쾌한 해명을 못하면 지도부의 기류도 서서히 변하다가 결국에는 정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게 서부지검으로 병합이 됐는데 검찰 조사해 보면 계좌 내용만 보면 이게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수사 결과가 네. 너무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 나오고 제명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타격이 더 크거든요. 결국 마지노선이 이제 수사 결과 나오기 전 아마 한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을 하고 특히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과를 해서 화해하는 제스처를 이끌어낸다면 이 논란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네. 정의원의 활동이나 그간의 어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사적 유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까지 번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해명이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아침에 했던 해명을 저녁에 뒤집는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버린 것 같고요. 시간을 조금 보면서 온도 조절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전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본인 사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사퇴 안 하겠죠. 뭐 제명당해도 비례대표이기 네. 때문에 의정활동 계속 할 수 있고, 지금 제기되는 의혹 중에서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나 또는 그 외의 부분에서 금고형 이상이 나와서 의원직 상실이 될 만한 형들이 뚜렷하게 많이 보이느냐와 이 국민 감정과는 또 별개의 부분이고, 설령 검찰에서 수사해서 재판 간다 하더라도 3심 판정 나오려면 2, 3년은 걸립니다. 네. 그러면 의정활동 절반 이상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기조를 보면 제명 당한다 해도 윤미향 당선인이 스스로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내던질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자, 이와 같은 여러 의혹과 논란, 일단 그런데 정쟁을 떠나서 국민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하는 또 의혹이 하나 더 불거졌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는 요양시설, 거주시설이 경기도 광주에 있지요. 나눔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여러 의혹과 논란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론가님, 나눔의 집이 어떤 곳인가요? 그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우리 네. 불교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 이 정의연 같은 경우, 정대협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 모시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전 세계의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게 단체의 설립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반면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정말 할머니들 모시기 위한 단체로 성금을 걷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직원 7명이 내부 고발을 하면서 이 나눔의 집 운영진 측과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이 후원금을 횡령했고 할머니들 학대했다는 그러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할머니 치료비들을 본인이 부담시켰다, 식사도 상당히 부실했다, 후원금이 25억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 할머니들에게는 6,400만 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나눔의 집 운영진들의 이사회 회의록이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걸 보면 네. 할머니들이 돌아가고 나신 뒤에 이 나눔의 집을 유료 요양소로 전환하려는 그러한 의도 때문에 현금과 부동산 자산을 안 쓰고 계속 축적한 것이 아니냐,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다시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광주시에서도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해명이 확실하게 나오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어야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보냈던 따뜻한 마음이 좀 변질되지 않고 지켜질 것 같고요. 혹여나 이 정의연 문제나 나눔의 집 문제로 기부하는 마음들이 좀 차갑게 식을까 봐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또 가장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나눔의 집 운영자 측에서는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며, 아울러 할머니들께서는 정부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이것이 이제 수입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것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이며 올해까지 약 72억 원이 적립이 됐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나눔집 네. 운영을 지금 물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계종에서 이걸 만들고 거기서 운영하고 누가 이제 지금 소장도 나오잖아요. 소장이라는 사람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정대협이나 정의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따로 네.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눔의 집을 언론사 지금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보면 72억을 쌓아놓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걸 쌓아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로 무슨 이유로?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요, 지자체나 정부에서 1년에 2억 얼마씩 2억 몇 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또 나와요. 그걸로 생활하시고 계시대요 지금. 그리고 실제 그 후원 받은 거 72억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후원금 25억 원이 들어왔는데 할머니들에게는 6,400만 원만 쓰였대요. 아니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할머님들 도와달라고 또 할머님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나눔의 집에 후원을 한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 그랬으면 그 돈을 할머님들의 생활이나 할머님들의 노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모아서 쌓아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72억을 쌓아놨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의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나눔의 집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계감사 제대로 해야 되고요. 이건 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자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네. 이게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됐고 일부 지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도 안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올려 있고 거기서 또 직원이 월급을 받아간 걸로 돼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눔의 집 운영 과정에 부실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혹시나 횡령이나 아니면 공금을 유용한 게 없는지 하는 부분 분명히 따져봐야 되고요. 기부금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돈을 쌓아놓고서 있었는지 할머님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이 왜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됐는지 할머니들이 실제로 병원 가고 뭐 본인 치료비 받는 건 본인 돈으로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 나눔의 집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해서 네.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